네, 저는 대표 원장이고요. 영어과를 맡고 있고, 네, 잠깐 소개드리면 저는 뭐 메가스터디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영어과를 맡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 윈터스쿨 네, 설명을 해보고요. 1부는 제가 하고 2부는 이제 우리 수학 부원장님께서 수학 관련 커리큘럼 설명 주실 거예요. 편하게 드시면 돼요. 네. 자, 몇 가지 좀 편하게 질문도 하고 좀 나누도록 할게요. 왜 겨울방학이 중요하고 윈터스쿨을 해야 하는가? 근데 윈터스쿨을 왜 해야 될까요? 알려고 왔는데.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집에서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핸드폰 하루 종일 하고 있고 계속 핸드폰만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블락이 있죠. 네. 코로나가 좀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실제로 그 재작년, 작년, 올해 비교했을 때 학습 격차가 진짜 심해요.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홈외시고 이번에 전교 1등이 물어보겠습니다. 어디 대학을 갔을까요? 혹시 홈외시고 전교분들 있을까요? 그게? 전교 1등이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아니죠? 진짜 연구대. 많은 거. 성균관대. 여기 그렇게 실력 없나요? 우리 홈외시고.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아니에요. 경기대 싫다. 인하대 갔어요. 심각한 거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제자 중에 홈외시고 제가 작년에 도 전교 1등도 다 다녔었거든요. 걔가 이제 이과 전교 3등이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대를 갔어요. 이과인데. 근데 걔는 왜 못 갔냐면 수능 체제를 못 맞췄어요. 이따 수능 체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지만. 그러니까는 네, 뭐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 중등부에서 이제 고등부 올라가는 친구들이 솔직히 말 너무 못해요. 너무 심각하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고등부 올라가면 내신을 하고 그죠? 고3 때는 수능 막 이렇게 하는데 내신을 지도하는 너무 격차가 있으니까 유치원 영어과니까 영어만 봐도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저희도 숙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해졌다. 그다음에 이제 뭐 네, 재수생도 많이 많아져서 뭐 여러 가지 좀 네,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가니까 수시 준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는 게 여기 홈외시 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실은 저희가 정시를 준비하는 학원이거든요. 정시학원 여기 없어요. 가시려면 정시, 그러니까 정제동이나 평촌 이런 데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수시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외시 종교 1등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이쪽 지역의 그 학교들 보면 다 내신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요해요. 내신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내신 등급이 안 나올 때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내신을 갖고 지금 종교 1등 2단을 갔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예요? 다 미친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정시등 준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시로 가게 되면 좀 좁다 문이. 그래서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다음에 내신을 잘하는 아이가 수능을 잘 본다.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배재고등학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대보고 제가 거기 종교 1등 지도 했었거든요. 그냥 자사고예요. 실제로 걔네들은 등급 따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신 등급 따기가. 그러니까 홈외시는 상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 거의 2등급 따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근데 걔네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어요. 영어가 1등급이에요. 모의고사는 수능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신하고 수능의 격차가 심해요. 그래서 내신을 잘하기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이 좀 달라서 내신하는 공법과 수능 공법을 조금 차별화한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상관계가 있지 않다. 자,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겨울방학이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건데 가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윈터스쿨을 하는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물론 자녀들이 꼴보기 싫은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체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하고 이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고 체화가 되거든요. 그다음 우리가 또 한 가지가 저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이제 배워요. 근데 배워서 습득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건 많이 배우는데 그래서 저희는
배우는 건 당연히 배우지만 그거를 학습할 수 있는 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간과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설정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와서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그러니까 위터스쿨이 끝나도 그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그게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쓸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보던 학생들의 자습 시간이 주당 14.5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2시간 이상만 더 하면 그래도 꾸준히 공부를 하는 건데 이것도 애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스카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방학 중에 1일 평균 자습 시간, 그러니까 62,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10시간 이상 하는 애들도 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습하는 시간과 그런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재수생들이 제가 이제 재전반도 있었지만 재수생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통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죠. 그래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거의 7시, 8시부터 이제 학습해서 밤 12시까지가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재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잘 가는 애들이 그래 공부를 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뭐 정시든 내신이든 재수생처럼 공부해라. 그러면 뭐 못해도 기본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듣고, 네. 시간표는 저희가 개별로 어머니들에게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거 하나 말씀드릴 게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진짜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제 학생도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시간을 재고 풀어야 된다. 근데 그게 괜찮 안 듣더라고. 그래서 그냥 천천히 풀어요. 천천히 풀어요. 수능 당일날이었어요. 수능 당일날 애가 문자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차분하게 선생님 시험지 뺏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수능 시험이 딱 시간이 끝나면 걷어가잖아요. 내가 마킹도 안 하고 그냥 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선생님이 그걸 뺏어갔어요. 싫어요. 그러면 그 학생도 그게 몸에 안 배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의고사를 잘 안 보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실전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평소 하는 습관이 간극이 줄여야 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하다가 오 뺏어간 거예요. 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실제로 저희 고2, 고3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밴드 같은 거 보시면 저희가 계속 올리는 게 모의고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수능이도 내신도 심지어 시간 내에 못 풀어서 애들 뭐라 그래요? 서술을 못 풀었다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 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는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3가지를 강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강사진, 두 번째는 관리, 세 번째가 컨텐츠예요. 그래서 관리부터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볼게요. 저희가 이제 여기가 별반이고요. 저희가 본반이고 고3은 이제 위토스쿨 때는 고3 전용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3이랑 따로 떨어질 거고, 그래서 고3은 특별 관리가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이거 있고 위에 저희가 스터디 카페가 있어서 같이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환경 설정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이제 괜찮죠? 이렇게 개별 관리 들어갈 거고,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할까 안 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그 수시로 감시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속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도서실 갔다 오면 애들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스터디카페 사장님이랑 관리 안 하죠.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저는 이런 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거 하면 제가 수시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다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이렇게 애가 어디 43번 자리가 없네? 어디야?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습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윈터스쿨뿐만 아니라 이제 내신 기간에도 학생들이 결석을 하거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한테 증명을 해라, 내가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나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 하고 이렇게 여학생들이나 뭐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가 뭐 동영상까지 뻥을 치지는 않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래서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뭘 하면 이게 카드 서비스를 뭘 줘요. 그럼 해갖고 올려라. 이렇게 계속 도입을 할 거고, 우선 고등부를 이렇게 좀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되고, 이건 이제 그냥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기부예요, 생기부. 생기부는 뭐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런스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완급 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과목만 하고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수학이 싫다, 수업을 안 해요. 막 수업도 못 마시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면 월화수목 이게 실제 우리 학생 중에 작년에 했던 윈터스쿨 중에 하나예요. 월화수목금토일에 자 국영수탐 있어요. 바탐까지. 그래서 내가 오늘 뭐 국어 노트북스, 그다음 고전시, 시어 외우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받아요. 내가 점수가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써요. 매일. 네. 이거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줄링이 되는 거죠. 스케줄링.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감독하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부 도입을 했고요. 네. 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네. 그 앞에 그 제 인강 나온 거 보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인강을 찍어놨고 그다음에 지금도 찍고 있고 한 400개 이상 벌써 찍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내신은 제가 아마 학교별로 영화 다 찍어주고 심지어 지금 예배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런 강의를 보면서 제가 이제 매거진 1타 주간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결석을 하더라도 이렇게 좀 인강으로 좀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적이고요. 네, 대표 사진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제가 대표 원장이면서 영어과고 여러 가지 했죠. 이번에는 하나의 특징이 이따가 수학생이 오시겠지만 수학을 굉장히 강화시킬 거예요. 굉장히 강화시킬 거예요. 수학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수학을 엄청나게 해서 마스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수학 같은 거는 이제 이따가 수학생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인텐시브 코र्스로 갈 거다. 그래서 시수가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날 거다 수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따가 수학은 말씀하시고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 아직 뭐 중학교 어머니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고3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국어가 어려워요. 맨날 1교시 때 뉴스 보시면 알잖아요. 뭐 불수는 국어부터 멘탈이 나가면 2교시 3교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게 외교어인지 한국어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상태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좀 잠깐 자랑하자면 저희가 7국어 종교 1등부터 4단이거든요. 종교 2등, 종교 5등. 저희가 심지어 7국어는 웨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잘하시는 분이고 이번에 100점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요. 네, 재밌는 분이시고 이과는 과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긴 한데 우리 목표가 다 있어요. 우리 나중에 꿈을 물어보면 치대 의대 다 이래요. 실제는 인하대 가고 그래서 어쨌든 목표 있는 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과 쪽은 약간 과학도 좀 많이 우려지고 이분은 또 EBS니까. 네, 2차 개강은 1차 개강은 1월 9일이고요. 2차 개강은 2월 1일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 윈터스쿨은 무조건 하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궁금하실 게 이걸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제가 조사해봤는데 전국 기숙학원 수강료 윈터스쿨 비용이에요. 자, 보세요. 강남대생 들어보셨죠? 네. 345만 원. 이거 장난이 아니죠? 최소 싼 게 200원. 네, 저희는 20만 원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안 하는 게 편하다. 무조건 관리를 받고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제가 안 나왔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가게 궁금하시죠? 실제요? 그러니까 인터뷰 다닐 때 그 국영수 과를 지금 다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2과목 이상 정도 들으시면 돼요. 2과목. 네. 그리고 그렇죠. 네. 무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이 국영수를 듣거나 국영수가 듣는 학생들이 위학년 좀 많아서 어쨌든 밸런스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특정 과목 했을 경우에 나머지가 또 비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일반적인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과목 이상이면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들어가서 좀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한 과목당 32만 원, 3과목 92만 원이잖아요. 저는 79만 원 다운이 된다는 거 그런 게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네. 오징어 유튜브에서는 1월부터 국영수가 4개를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머지 비어있는 시간을 스터디 카페에 올라가서 자습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정규 수업이 있잖아요. 정규 수업 앞뒤로 분석하시면 쉽게.
정규 수업만 딱 오면 아까 뭐가 안 됐죠? 습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 점심 먹고 오는데 아이들이 와갖고 매일 배웠던 분에 대한 국영수가를 그러니까 만약에 영수만 들어도 국영수가 시험 다 봐요. 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예요? 틀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질문해서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붙어갖고 질의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몇 시간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정규 시간이 돼요. 그냥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아이들과 스케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스카드 올라가면 이제 뭘 하냐면 아까 말했던 생기부 작성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오늘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1학년 같은 경우는 한국사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도 물리, 생명 뭐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학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아이들이 과학을 그렇게 다 들으면 단가 엄청 세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보통 이제 하나 정도는 뭐 수업을 듣고 나머지는 이제 인강으로 돌려서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인강 완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고요. 무지 떨어져요. 애들 안 들어요. 인강이 저도 인강을 찍고 있지만 인강의 완공률이 되게 떨어져요. 왜?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이걸 꼭 검사를 맡아놔요. 그래야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애들 안 들어요. 네, 그냥 틀어놓고 딴 데서 하는 거나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인강은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인강 다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리고 아, 고3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아이가 메가스터디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가 등록을 해서 저는 이 선생님이 좋다. 근데 굳이 뭐 제가 그럴 필요는 없고 근데 조율해서 그러면 너가 만약에 뭐 브라이언 선생님이 인강을 들었다. 뭐 이 선생님이 듣고 싶다. 그러면 오케이 그 교재를 바꾸라고 하죠. 그 교재 보고서 맡으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그런 게 없으면은 여기 제공을 해주시죠. 그죠? 저희가 어쨌든 EBS 이런 건 다 무료로 제공되니까 예, 그렇게 저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비랑 다 별도로 제공되는 거야? 교재는 별도죠. 별도죠? 네, 네, 그죠. 그럼 이게 시간표 봤을 때 막 촘촘하게 하는 거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아, 점심시간 같은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은 필요 없고요. 점심 먹고 오니까. 네. 중간 쉬는 시간 있어요. 정규 수업 시간도 있잖아요. 네? 정규 수업 시간. 네. 그럼 이게 제가 현기 시간표를 보니까 이게 네네. 엄청 쉬는 밥 시간대가 없고, 아니 그래서 이어서 수업이 있던데요. 아,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완급 조절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수업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는데 네. 정말 당연히 애들이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애들 오면은 1교시 이제 시험 보잖아요. 국공수가. 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 잠깐 쉬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그 다음에 종교 수업 있잖아요. 그 시간 또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그게 스터디 카페 가는 거죠. 또, 네. 그러면 네. 어쨌든 와서 정규 강좌 듣고 자습하고 이렇게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시험을 네네. 보고 질의응답을 하고 수업을 듣고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세요. 다 끝났는데 1부가 다 끝났는데 네. 자 인강을 찍어놨으니까 혹시 그 네. 나머지 여기서 안 듣는 과목들 중에 다른 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 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가기가 편하겠죠. 아니면 그 스케줄을 알려주시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가 뭐 국어를 저기서 다닌다. 그럼 오케이 그 시간 알려주면 제가 그 시간을 빼서 조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네. 네. 인원수는 몇 명의 어느 정도에 저희가 활용할 수 한 있는 30명 정도로 제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한 100몇 명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예비 고3, 고3은 무조건 이제 마지막 방학이라서 거의 하는 게 좋고, 예비 고1은 이제 첫 이제 스타트니까 이때 안 잡으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힘들다. 그러니까 고2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번 겨울이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기본이 너무 안 됐어서 너무 힘들어요. 공부해 주십시오. 심지어 선생님들도 가끔씩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오시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호미실 쪽으로 보면 진짜 놀래요. 이렇게? 이 정도야? 약간 이런 느낌. 네, 표정에서 드러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타집에서 막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항상 그렇게 숙제해서 어쨌든 이렇게. 그다음 인터스쿨은 저희밖에 안 해요, 이쪽 지역은. 네,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니면 정자 쪽이나. 네, 작년에 저희만 했을 거예요. 또. 네. 지금 늦게 오신 분은 제가 인강 찍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본인 왔어요? 그러면 비교시
여기 앞에 앉으시면 돼요. 이것이 부원장님 수업과 커리큘럼 설명드릴게요. 들어오세요. 네, 한 박수로. 네, 얘기 잠깐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고성 어머니 누구시죠? 네, 고성 어머니는 잠깐 보세요. 먼저 가겠습니다. 고 1, 2 설명이라서 잠깐 설명하는데 잠깐. 저는 회사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설명에는 고등학교 1, 2학년 이제 과연 설명을 준비를 했고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도 예전에 수학을 배우셨겠지만 가정이 저희 예전에 배울 때랑은 조금 사실상은 되게 많은 내용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갈수록 애들이 어려워하고 저번에 수학 공부를 안 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내용이 계속 축소가 되는 편이라서 저희 배웠을 때보다는 오히려 내용은 좀 축소가 되었지만 애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더 어려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1학년 때 수학은 이 고등수학 상이랑 고등수학 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수학 1하고 수학 2로 2학년 때 배우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동어고나 동어고나 영국여고나 동우여고나 고세고나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은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는 걸 같이 배우게 돼요. 이거는 문이과 필수로 그쪽 학교들은 문과나 문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확률과 통계를 1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 학교들은 이제 그 3에 올라가서 이과 애들은 보통 미적이나 기하 쪽, 그리고 문과 애들은 확통 쪽을 선택을 하고 사실상 이 밑에 것도 있기는 하지만 수능에 나오는 그건 아니라서 거의 저거는 선택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1학년 건 했던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2학년 거 이 수험 수트에서 22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 미적, 기하, 확통의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이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을 해서 8문제를 수록이 되는 그래서 총 30문제 100분 동안 예전에도 100분이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100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선택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인서울 해서 약간 좀 상위권 대학의 문과지만 인서울 해서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해요.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확통을 선택한 A라는 집단이 있고 미적을 선택한 B라는 집단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표준 점수를 나중에 환산을 하는데 이 표준 점수를 할 때 이 학생들의 이 수1이나 수2에 대한 평균이 있죠. 그 평균을 반영을 해서 환산이 돼요. 그럼 당연히 미적을 선택한 쪽의 학생들이 수원 수투의 평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가 표준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과라고 하지만 좀 인서울에서 상위권 대학, 손가락 꼽히는 그런 대학을 가고 싶은 학생들은 굳이 확통을 선택하지 않고 왜냐면 문제를 좀 깎일 거기 때문에 미적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수능 본 거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확통 선택하는 학생들이 약 50% 정도가 선택을 하고요. 절반 정도. 그리고 이제 미적이 한 43% 정도, 그리고 기하가 7%. 기하는 거의 솔직히 선택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하는 절대평가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볼 때 내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80 넘으면 A야 뭐 이런 식이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이 기하보다는 약간 미적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마이크 안 써도 네. 마이크 원래 안 쓰고 수업을 해서 일단 보시면 1학년 때 고등수학 4는 이게 거의 다 중학교 내용이에요. 딴 게 없어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의 모든 내용을 약간 좀 심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보시면 어머니들 잘 아시는 쌤 문제 있죠? 그 중학교 때 쌤 문제 보시면 C단계가 있어요. 그 C단계 문제가 중학교 때는 심화였지만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 오면은 그냥 기본 베이스가 되는 메인 문제라고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등수학 4는 사실상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수업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져요. 그 스타일이 달라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중학교 때까지는 대부분 애들이 느끼는 그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쉬운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그냥 아이들이 봤을 때 뭐 수학 무조건 어려워 대부분 이런 데 많죠? 근데 수학 문제도 쉬운 게 있어 그리고 어려운 게 있어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기들 키우실 때 초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파트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느 파트인지?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 그렇죠. 한글로 뭔가 장황하게 막 나와요. 무슨 국어있냐? 한글로 막 장황하게 나오고 결정적으로 뭐가 안 나오냐면 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식이 있어요. 식이 있고 계산만 하면 돼요. 이건. 근데 어려운 문제는 식이 없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80%고 고등학교 때는 식이 없는 문제가 80%죠. 이 차이점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이 오면은 애들이 어렵다, 수학이 엄청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뭐 7부 중에 한 3촌 중에서 뭐 중학교 때 뭐 맨날 뭐 96, 100, 뭐 96 이랬던 애들, 수학 이랬던 애들도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795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795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지는 어떤 식이 되냐면 1등급이 795에서 1등급이 보통 8, 9명이거든요. 이 정도에서 4% 되는 애들이 8, 9명인데 이 1등급의 컷이 80점 정도에서 끊겨요. 어려운 시험 때는. 근데 또 갑자기 난이도가 엄청 쉬워지면 84점인데 3등급 될 때도 있어요. 이거는 학교 난이도 조절하기 나름이에요 사실. 근데 795가 약간 좀 이제 시험이 어려워져서 80 원저리에서 1등급이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시험은 100점이 없어요. 정규 100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좀 차가운 좋긴 하지만 국어나 영어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1등급이 없는 시험.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100점 넘는 애들이 1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이 없죠. 그럼 기말 때 또 엄청 어렵게 내서 어쨌든 등급을 가르는데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자 근데 거기는 이제 고등수학 3이고 이 고등수학 8 쪽으로 오시면요 내용은 좀 달라져요. 고등수학 하가 들어오면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들 세대와 아마 전 학교도 비슷했을 느낌이긴 하지만 집합 명제가 저희 때는 중학교 때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입학을 하면 배웠던 게 집합이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배웠어요. 저희 때는. 근데 지금 애들은 중학교 때 집합 명제를 배우지 않아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개념으로 잡혀요. 집합하고 명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함수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인데 그나마 함수는 이 중학교 때 좀 해봤던 거라서 느낌이 있죠. 하지만 좀 많이 달라져요, 내용이. 그리고 병례수하고 승열조합도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건데 애들이 중학교 때도 좀 어려워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풀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풀다가 결국 포기하는. 근데 약간 여기는 사고력이 좀 필요한 파트예요.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보면 뭐 사고력 수학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사고력을 좀 많이 요하는 파트가 이제 경우의 수. 저게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 쪽에서는 확률과 통계 쪽으로 연결이 되는 파트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본 게임이죠.
수1에 들어가면 여기부터 수능에 나오는 건데 지금 뭐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래도 중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것처럼 써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애들이 느끼기에는 다 처음 배우는 느낌이에요. 여기부터가. 뭐지? 물론 지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가물가물하죠. 애들 입장에서. 삼각함수, 삼각비를 3학년 2학년 때 배우는데 저때 되면 이제 느낌이 없죠. 기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다 되게 새로운 느낌이에요. 수1부터. 그래서 수2로 넘어오게 되면 더 새롭죠. 여기부터 이제 미적분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미적분은 다른 게 아니고 결국에 함수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함수. 그렇기 때문에 고등수학은 가장 메인이 되는 게 함수예요. 함수를 못하면 솔직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잘해야 되는데 정말 애들은 함수를 싫어해요. 중학교 때부터 싫어해요. 함수를. 근데 방정식보다 함수가 오히려 더 쉬운데 애들 입장에서는 함수를 더 싫어해요.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함수를 잘 해줘야 이 고등학교 가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거든요. 올라갈수록 수학을 하기가 좀 유리해요. 좀 유리해지는. 자,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미적분은 뭐 사실상 공대를 간다면 거의 필수죠. 왜냐면 그 공대 가서도 원서로 이제 할 거고 미적분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파트고 그냥 고등수학 난이도에서는 가장 탑이에요. 탑급 난이도고 이보다 어려운 건 없고 그리고 양도 되게 많아요. 솔직히 이 부분. 그래서 하기가 되게 버거워요. 한 학기 안에 끝내기는 사실 버거운데 3학년 1학기 때 진행하죠. 이거를. 그리고 확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문과에 대해 겨냥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그냥 수학을 좀 싫어하는 애들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는 해요. 여기 파트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공부법은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들 보통 보면 학원에 가죠. 학원에 가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수학부터는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된다. 개념이 탄탄해야 할 수 있다. 라고들 얘기는 해요. 어느 학원을 가든 어느 교수님이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 개념이 중요해. 개념 공부해야지 하고 저렇게 책을 펼치면 이게 정석이에요. 예전에 어머니도 보셨을지 보셨겠죠? 한 번쯤 예전에 엄청 많이 썼으니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아요, 사실. 근데 보시면 뭐가 개념이죠? 그렇죠? 애들이 느끼기에 이런 거예요. 뭐 죄다 뭐 한글로 뭐가 이렇게 써있고 뭐 되지 않는다. 확장해야 한다. 뭐뭐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개념? 뭐야? 그러니까 애들은 모르니까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보다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공식이나 외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식을 외우고 저는 개념 공부했어요. 그럼 개념이 뭔데? 공식을 얘기하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공식을 알아야죠. 공식을 알아야 문제를 적용시키죠. 그럼 이 학생은 공식 테이프, 공식 테이프, 공식 테이프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저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거예요. 한 똑같은 단원에서도 공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와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 공식이 나오는 문제는 되게 쉽게 풀죠. 왜? 공식을 막 외웠으니까. 공식이 없는 문제는 공 뜨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풀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애들한테 하는 얘기는 다 읽어봐야 돼요. 이거. 여기 보시면 뭐 수학에서 쓰이는 공식은 첫째 유도 과정을 알아야 한다.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다 알렸죠. 귀찮잖아요. 다 스킵한단 말이에요. 애들. 스킵하고 이게 핵심이야. 요것만 달달달달 외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읽으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유일하게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기 중에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공부하다 보면 밤새요. 진짜. 수학에는 엄청 투자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방학이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을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공부를 해주는 필요성이 필요해요. 정독을 해야 되죠. 마치 국어책을 공부하든 정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수학은 지금 어머니 다 보세요. 전 세계가 보시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탈리아어 다 다르죠. 언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통일이 되어 있는 게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가도 1은 이렇게 쓰고 2는 이렇게 써요. 하지만 읽는 방법은 다르겠죠. 근데 쓰는 건 다 똑같죠. 그리고 어느 나라 가서 방정식을 배워도 다 x를 사용을 해요. 어느 나라 가서 배워도 이게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수학은 약속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약속으로 시작을 한 건데, 근데 대부분 애들이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수학에서는 절대로 창의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수학은 사고력이 필요한 학문이지 이 창의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창의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cm가 요만하잖아요. 그럼 1cm를 요만큼이라고 하자. 이게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창의력 있는 애들은 나는 1cm 이만큼으로 할래.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완전 못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철저하게 약속으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 약속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멘트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약속적인 그 멘트가 사실상 개념의 가장 시작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시작.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어야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단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요. 그 중학교 때 교과서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중학교 3학년 애들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나 뭐 닭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칠 거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칠 건데 철망으로 울타리를 칠 건데 이 철망의 길이는 12m예요. 그럼 이 철망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식이 없죠? 다 문장밖에 없을 거예요. 이 문제 문장만 중장식 말고 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애들은 일단 식이 없으니까 그냥 느낌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x부터 쓰겠죠. x를 쓸 거예요. 그래서 나 이 길이를 한번 x라고 설정을 해볼래 라고 x로 설정을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길이가 x였으니까 마주보고 있는 너도 x겠지.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저 밑에 요 밑에를 x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x의 단짝인 y가 올 거야 라고 설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 학생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철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하죠. 대각선 놓고 봤다가 뭐 직각삼각형이 보여 사인인가? 뭐 본인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못 풀고 넘어가서 시험 때는 결국에 찍고 내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설정하는 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문제는. 혹시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혹시나 나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설정하는지 알고 있다. y를 맞추고 하면 12 빼기 x 같아요. 네, y를 보면 그럼 이제 합 전체 길이가 12m니까 네, x 플러스 y는 12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이거 y로 보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말씀하신 것처럼 2x 더하기 y가 12고 그래서 y가 12-2x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문제를 풀 때. 근데 처음부터 이 자리를 12-2x로 설정을 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풀려요. 이 문제가.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학생과 분명 생각이 나는 학생이 있어요. 분명하게 갈려요. 그럼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은 생각이 나는 학생한테 묻겠죠. 이거 어떻게 풀었어? 너 왜 여기가 12-2x야? 그럼 생각이 나는 학생은 나 그냥 생각이 났는데 너 어디 학원 다녀? 너 무슨 문제를 풀어? 학원 싶은 적 없는데? 그냥 생각난 건데? 처음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생각 안 나는 학생 어떻게 느끼겠어요? 너 천재. 그죠? 너 천재? 난 수학 못하겠다. 적어야지.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점점 수학하고 멀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건데 이 설정의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파트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본인이. 그럼 본인이 어느 파트의 문제인지를 알려면 여기 모양이 약간 여기까지 하면 직사각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각형이잖아요. 가로의 길이가 변하면 세로의 길이가 변할 거예요. 이게 어느 파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념인데 어느 파트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고등수학에서 거의 공식이 한 500개 정도 돼요. 그걸 다 외우겠죠? 물론 외우겠죠? 잘하는 외우겠죠? 근데 외워서 바로 와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뭐 279번째 공식이야 하고 뽑아낼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걔도 사람인데, 그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개념만 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은 어디서 온 거냐? 예전에 함수 배울 때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다 뭘 꼬롱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 뭐가 나올 거야. 이 함수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 뭐 콩을 넣었어. 팥이 나왔어. 뭐 A를 넣는데 B가 나오고, 뭐 1을 넣는데 10이 나오고, 뭘 넣는데 뭐가 나와. 이게 함수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 정의가 여기 x를 넣으면 여기가 y가 나올 건데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함수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변하면 변하는 거.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로가 변하면 세로가 변하잖아요. 변하면 변하니까 아 이게 함수에서 온 거구나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는 함수인데 근데 함수에서 y가 나오잖아. 근데 함수식은 y 는으로 시작해서 1차 함수가 되거나 y 는으로 시작해서 2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숫자가 들어가야 1차 함수가 될 텐데 느낌상 그냥 숫자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2차 함수에서 왔나 보다 라는 걸 추측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 여기까지 유추하는 과정.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느껴요. 감이 좋다. 저건 수학적인 감이야. 물론 수학적 머리와 수학적 감이 있긴 하죠. 물론 있어요. 있긴 한데 사실상 좀 자기가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거기서 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그 감은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감이 아니고 생기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해요. 이번 이제 예비고일 학생들도 다음 주부터 이제 정식적인 그 수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업 전에 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 이건 실질적인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가져온 거거든요. 요즘 애들 교과서 이쁘죠? 교과서 이렇게 생겼는데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보시면 사실상 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좀 짧았어. 애들은 여기만 봐. 정작 중요한 건 여기예요. 이 원의 방정식이라는 게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유도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원의 방정식이야. 이거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확한 설명이 있긴 하지만 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건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만 보는 거죠. 결론만. 중간 과정은 웬만하면 스킵을 하고 결론만 보기 때문에 교과서를 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서울대 뭐 맨날 인터뷰하면 뭐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거짓말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교과서가 되게 좋아요.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교과서 되게 좋은데 애들은 교과서 거의 안 보죠. 다 문제집밖에 안 해요. 왜냐면 교과서는 뭔가 조금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랑 안 맞아. 문제집들이 잘 맞은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애들은 문제집만 보고 교과서를 거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교과서에서 나와요. 시험 학교 대신에. 몸에 실고 철저하게 교과서. 실보고도 교과서 변형.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를 꼭 봐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교과서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까 인터 때 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을 텐데 특히 수학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세력이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상위권 애들 뭐 중상위권보다 하루에 2시간 더 자습을 한다. 그래서 5시간 이상 기본 자습을 한다. 제가 애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수학을 공부하려면 학교에서 하는 거, 학원에서 하는 거, 인강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자기 순공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은 만들어야 평타다. 본인 등급 유지는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3시간도 안 해요. 왜냐면 대부분 학원에서 하는 게 끝이고 인강 봤으면 됐고, 근데 봤으면 됐고가 아니고 다들 몰라요. 보고 나면 다 잊혀진단 말이에요. 수업도 마찬가지로 들어요? 오 그래. 근데 집에 가면 혼자 문제 풀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선생님하고 할 때는 잘 되는데 집에 가서 혼자 하니까 안 돼요. 대부분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집에서 스스로 이 수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도 하루에 3시간씩은 공부를 해줘야 그 누적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의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거든요, 절대로. 왜냐면 대부분 애들 공부 방식이 뭐 A라는 문제를 풀어요. 오케이, 끝났어. 자, 그럼 B라는 문제집부터 사요. 엄마 나 문제집 살래, 돈 줘. 나 문제집부터 사요. 풀어요. 그럼 C라는 문제집을 풀고 D라는 문제집을 풀고 스스로 굉장한 만족감에 빠져요. 와, 난 4번을 풀었다. 이번에 시험 찢었다 진짜. 잘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여러 번을 푸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집을 차라리 4번 돌리는 게 더 나아요. 똑같은 문제집을 4번 돌리는 게 더 나은데 이유는 뭐냐면 분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원래 수능에 가까운 공부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 바로 이거거든요. 해설지에서는 저 개념을 왜 가져다 쓴 거지? 그러니까 해설지를 보라면 애들은 답만 봐요. 그리고 본인 답이 틀렸다, 맞았다 이것만 보고 틀렸는데 왜 틀렸지? 풀이 과정 한번 쓱 보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설지에서 나온 개념이 저 개념을 왜 가져다 쓴 건지 그리고 저게 어떤 개념이었지? 그럼 다시 그 개념 파트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공부. 그리고 나서 해설지 풀이 과정을 저렇게 풀었고 나는 저런 식으로 풀이 과정 쓰지 않았는데 그럼 나랑 제가 차이점이 뭐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럼 어느 쪽이 더 괜찮은지는 본인이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해설지보다 더 편한 방식, 더 빠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거든요. 해설지라고 완전히 뭐 100% 뛰어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아주 정석적인 방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100% 뛰어난 건 아니라서 그런 비교 과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만 풀고 답만 맞히고 틀린 거 고치고 끝! 물론 빨리 끝나죠.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이 과정을 다 겪어서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30문제 푸는데도 이거 다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30문제 정도. 근데 대부분 애들은 뭐 한 30문제 숙제 내주면 금방 풀었다. 다 했다. 1시간이면 다 푼다.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은 숙제가 적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숙제가 결코 30문제가 적은 게 아닌 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30문제 푸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의 학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답만 내고 틀린 거 고치고 모르는 거 별표 끝 이렇게 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부를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거는 겨울방학밖에 없어요. 학기 중에는 절대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와요. 애들 진짜 입학하면 여기 이경영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맨날 뭐 수행평가에 치여요. 요새 애들 워낙 수행이 많아서 학교 입학하면 뭐 수행평가 맨날 거기 신경 써야 되고 조별 과제 뭐 갑자기 무슨 영상을 만들어서 찍어서 내라는 등 할 게 되게 많아요. 입학을.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렇게 순수하게 공부 시간을 많이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겨울에 항상 시간 있을 때 해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예비고 1 애들, 중3 애들 수업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너 오늘 뭐 했어? 하루 일과를 체크해요 제가. 뭐 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 몇 교시까지 했지? 6교시요. 6교시 내내 뭐 했어? 수업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자습이 많거든요. 중3 애들 학교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자습 시간에 뭐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이걸 하는 거예요. 오렌지 질문하면서. 그래 학교 끝나서 집에 가서 뭐 했어? 대부분 애들은 집에 가서 그냥 빈둥거리도 하고 오거나 핸드폰 하나 하고 오거나 뭐 잠깐 뭐 먹고 그냥 있다 와요.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 활용을 하는 게 아직 애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식의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서 저희가 윈터 때 지금 계획을 해놓은 거는 좀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해야 될 게 다 짜여 있어요. 윈터 스케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공부. 심지어 40분 단위로 다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40분 약간 수업 들어가기 전에 40분 텀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 40분 동안 스카에 가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할지를 쪼개서 하는 공부 그런 것도 다 짜놨기 때문에 예전이 아니라 작년에 그 예비고인 학생들은 좀 인턴에 대한 평이 그래도 좋았어요. 인턴하기는 잘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인턴을 본인이 안 했으면 이만큼 공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입학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인턴은 되게 좋다. 저는 애들한테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중3 애들한테도. 근데 애들이 처음 하기에는 좀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그래 정연이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힘들고 하기 싫고 중간에 그만하고 싶고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 힘든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몸이 적응이 되면 괜찮아져요. 이게 어차피 적응이잖아요. 시간이 어차피 흐르면서 적응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인턴은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꼭 해라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관리 시스템은 간단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다 똑같아요. 저희 내신 인강은 찍어요. 그러니까 내신 인강이 뭐냐면 학교 내신 대비가 들어가요. 그럼 저희가 보통 내신 대비가 5주, 6주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 5, 6주 동안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찍어요. 지금 저희 휴대폰 찍는 것처럼 저도 공간에서 휴대폰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해요. 그럼 애들한테 링크를 걸어서 보내줘요. 그러면 애들은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랑 하면서 풀 때는 잘 풀렸는데 집에 가서 하려는 거 모르겠어요. 그럼 집에 가서 봐. 보고 하면 저랑 같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보면서 다시 그렇게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걸 하려고 인강을 찍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상을 찍어놓으면 약간 지각 및 결석 시에도 도움이 돼요. 왜냐면 본인 지각해서 앞을 좀 못 들었어요? 다시 보면 되고 자기가 앞에서 못 왔어요. 보면 돼요. 다 어차피 수업 영상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도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집에서 숙제 영상을 뭐 실시간으로 찍어서 좀 올렸으면 좋겠다. 카톡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아직 많이 올리진 않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타의 감은 저희 내신 기간 때 수업 시간 이후에 좀 더 애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이건 나중에 내신들이 들어가면은 알게 되실 거고. 그다음 생기부 작성은 윈터스쿨 때 저희가 하는 건데 생기부는 다른 게 아니고 어제 본인이 한 그 공부 있잖아요. 본인이 한 공부를 쭉 일기처럼 적어가지고 다음날 처음에 오자마자 그거 해요. 그럼 저희가 보고 체크를 해줘요. 어떤 공부를 했는가. 인강 같은 것도 사탐, 과탐, 인강, 뭐 1학년들 한국사 인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인강 애들이 들으면 혼자 들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인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를 해주고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애들도 인강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들었으면 뭐 완료 이렇게 떠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캡처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생기부 작성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월간지 월간지를 만드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들이 보통 고등수학 3이라는 문제집을 사면 한 학기 분량이거든요. 근데 월간지는 한 달 분량이에요. 그럼 애들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냐면 한 달 안에 이건 끝내야 돼. 애들이 대부분 문제집을 고등수학 3을 사잖아요. 뒤로 갈수록 힘이 떨어져요. 초반에 막 풀다가 하고 안 해요. 뒤에 그런 경향이 되게 많아서 한 달 안에 딱 끝내는 거야 하고 이번 달 말까지 끝내자 라는 뭔가 그런 걸 줄 수 있어서 월간지를 만들고 두 번째는 나만의 노트인데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뭐 시중 교재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 자체 교재도 사용을 해요. 두 가지 병행을 하는데 나만의 노트는 이제 시중 교재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세니아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1번부터 17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풀었는데 1번, 5번, 8번을 틀렸어요. 그럼 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뽑아서 저희가 오더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으로는 일주일별로는 이걸 뽑아서 프린트로 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주 단위로 한번 다시 풀면서 오답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월 단위로 아마 월간 정도 되면 쌓일 거예요. 월 단위로 책으로 다시 줘서 다시 풀게 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풀 수 있는. 근데 이건 애들이
틀린 문제가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거 맞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진짜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교재예요. 이거는 그 내신 대비 때 썼던 교재고요. 이번에 나온 게 이거예요. 월간 매스라고 해서 이건 윈터 시즌에 사용할 게 왼쪽에 있는 게 1학년 거, 오른쪽에 있는 게 2학년 거. 그래서 이 교재로 이제 내일 아니다 올해 19일부터 출발을 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도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1학년에 대한 거는 좀 방학 동안 제가 철저하게 많이 시킬 거예요. 수학은 진짜 많이 시킬 거예요. 근데 왜 많이 시켜야 되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자습 시간이 길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학은 솔직히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3시간 강의를 들었어요. 본인이 3시간 강의를 들었으면 이거를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이 적어도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요. 이 정도의 시간은 투자를 해야 본인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강의 들었다고 1시간 복습하는 거는 좀 부족해요, 사실. 1시간 수업 들은 거를 잘 본인 걸로 만드는 데는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한 2시간 정도. 그 정도는 본인이 투자해줘야 이걸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방학 동안 실력을 많이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1학년 3학년들은 저희가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반도 있고 그리고 저희하고는 정시를 준비하는 반도 있어요. 이 근처하고는 웬만하면 정시는 없거든요. 저희는 정시를 준비하는 반도 있어서 3학년들은 내신반과 정시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수학은 제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성달분들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학을 해서 처음에 1학년 때 보는 중간고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조금 애들이 풀이 꺾이면 꺾인 채로 가는 그 흘러가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때 좀 꺾이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서 첫 번째 시험 때 좀 잘 가줘야 자신감도 생기고 좀 할만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대부분 첫 번째 시험이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웬만하면 90점부터 내려간 적이 없었던 학생인데 90점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아까처럼 1등 90, 80 이렇게 나와버리면 90점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70점부터 쭉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제 애들은 충격을 받죠. 아,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부 여기 중학교 4개잖아요. 7부중, 삼촌중, 홍미실, 문실 4개인데 이 4개 학교에서 90점 넘는 애들을 다 모으면 굉장히 인원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7부고 1등급 8-9명, 홍미실고 1등급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들어간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3등급도 3등급 23%거든요. 여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3등급 23% 안에 들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항상 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애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못해도 3등급은 나와. 약간 이해해요. 입학하기 전에 애들이 3등급이 되게 만만한 줄 알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들 못해도 3등급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3등급. 그래서 애들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방학 동안 좀 다양하게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질문. 네네. 방학 동안에 네. 수원, 수투 2학년 같은 경우는 다 나가나요? 저희가 수1은 방학 때 일단 기본 베이스로 나가고 수2는 지금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자를 조사를 받아봐야 돼요. 왜냐면 수원 수2를 모든 학생들한테 우리 다 나갈 거라고 하면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이 있고 좀 반발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수2는 약간 특강 형식으로
연애 수트까지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면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진행을 할 수 있어요. 2학년까지. 그럼 수원 하나만 가지고 어느 정도 커리큘럼 시간 강좌가 들어가요? 강의 시간 지금 강좌가?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보통 윙표 때 저희가 구성을 한 게 15시간 정도 진행을 해요. 15시간 하는데 일주일이에요. 네네, 주당 시간. 주당 수원만 네네. 3호시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근데 수트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제가 진행을 해줄 거예요. 수트는. 왜냐면 이거 원칙적으로는 그 수원하고 수투하고를 진행을 해야 여름방학 같은 때 이제 선택 과목까지 미리 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이걸 쳐놔야 수능 공부를 만약에 하는 학생이면은 굉장히 이거는 정석적인 방식이에요.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선택 과목까지 끝내야 돼요. 수능을 공부하는 학생이면. 왜냐면 내신은 그게 아닌데 수능은 3학년이 돼서는 무언가 새로 배우는 시간은 아니고 3학년은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상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전에 선택 과목까지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 예비고이 학생들도 정시반 수요를 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정시 쪽으로 좀 갈 학생들이 있냐라고 조사를 하고, 그 정시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수능을 안 하는 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이런 학생들.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네. 그럼 예비 고일은 네. 지금 그 수상화만 지금 커리큘럼이 짜있는 거예요? 수상화만 하나요? 예비 고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수상만 하는 것도 애들이 처음에 되게 버거워해요. 근데 수상을 이런 거예요. 수상을 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돌아나와서 배웠는데요. 이미 한 바퀴 돌렸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한 바퀴 돌린 학생들 중에서 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바퀴 돌렸다는 학생들도 모의고사 보면은 3등급 간당간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서 하고, 근데 만약에 수학까지 욕심이 있다, 진행해줘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수학까지 먼저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럼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모든 학생들이 다 일괄적으로 너네 수상 수학 다 해! 이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분명히 따라오는 학생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극명하게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힘든 학생들은 수학 어렵네? 수학하고 점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진행을 해줘요. 그거 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필요로 하면 진행할 거예요.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에 수업에 들어가면 이제 고2나 고1이나 화요일 월화 안에 얘기를 나누겠죠, 얘들하고. 그래서 하고 싶어요? 1월부터 스타트하면 돼요. 어차피 이제 방학도 곧 할 거고, 그래서 쭉 돌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님, 수학 강사님이시니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러면 수원반 방학 동안에 집중해서 심화해서 하고 수투를 여름방학 때 집중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지, 네. 아니면 적어도 그래도 수투를 방학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개념을 좀 하는 게 좋을지. 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대부분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중3 때 수학, 고등수학상 선행을 해요. 분명 선행을 해요. 선행을 하는데, 근데 막상 11월, 12월에 들어가서 고등과정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되면은 별로 기억을 못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좀 가물가물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똑같은 케이스로 겨울방학 때 수학 수트를 다 했어요. 근데 애들은 물론 수원에 좀 더 집중을 하죠. 당장 다가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원에 집중을 하고, 수트도 하긴 하지만 당장은 아니니까,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니니까 하긴 하지만 수원만큼 집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나면 수트가 들어갈 때쯤 됐을 때 되게 기억에서 희미해져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의 포커스가 아니라 수능의 포커스를 맞춘 학생들은 수학 수트를 같이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어차피 이 학생들은 당장 그 다가오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그 11월 달 수능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비고이 같은 경우는 내가 고3 올라가서 11월에 수능을 보잖아요. 그럼 수능 날짜가 자기한테 디데이인 거예요.
이날에 모든 포커스를 마치고 이 기나긴 시간의 마라톤의 일정을 짜는 거거든요. 그럼 이 학생한테는 수학 때 그 본인에 대한 중요도가 똑같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돌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약간 나 내신도 좀 해야 되는데 아직 내신은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학생은 듣긴 듣지만 여기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들어갈 여름방학 때쯤 되면은 그래도 기억은 있죠. 한 뭐 30%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래서 뭐 들어서 나쁘고는 없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수투를 1학기 동안 2학년 1학기 동안 본인이 복습할 게 아니면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학기 들어가서 이거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거 복습까지 쉽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근데 학생들이 원하면 전에 준비해주면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 윈터를 아까 수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기본 문제는 이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고 나서 모르는 것들을 뽑아서 걔한테 맞게끔 자시적으로 오답노트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수1도 그렇게 해주고 수2도 만약에 얘가 원해서 한다면 수2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도 다 할 수 있죠. 수학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과 수투를 다 했는데 이 학생이 원해. 그럼 수투를 학기 중에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 안 까먹을 거 아니에요. 이 학기가 시작됐죠. 3월달에. 학기가 시작됐을 때 수업만 하지 말고 너 수투 들었으니까 수투 너 틀린 거 계속 복습해. 그럼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제 연계해서 계속 그렇죠. 본인이 저는 할래요. 저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거는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하는 학생들한테는 얼마든지 제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너네 수투 전부 다 들어. 그래서 수투를 다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학생은 열심히 들을 거고 어떤 학생은 저 수투 멀었는데 뭐야?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기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을 하고 수투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투까지 욕심이 있어서 학기 중에도 2학년 1학기 올라가서 학기 중에도 관리하고 싶다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1학년도 수하를 들었어요. 근데 1학기 때 수상을 하면서도 수학까지 본인이 제가 주면 거기에 철저하게 따라서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야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하에 가야 수하를 갔을 때 수1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수2를 갔을 때 그 전에 이제 선택 과목을 치고 올라갈 수 있죠. 어느 정도 기억이 있고 그게 다 기억에 남아야지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만 듣고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듣고 난 선행을 했어. 난 들었어. 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억 속에서는 없어져요.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학기 중에도 제가 관리해 줄 수 있으니까 본인이 따라올 생각만 있고 따라올 수 있으면 해주죠. 선생님 그러면 네. 미술스쿨 개강할 때 수학 부분에서 기초가 부족한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고등 들어가기 전에 기초가 부족한 부분을 하루 다 훑어주나요 혹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저희가 또 따로 기본반이라고 해서 네. 보강을 하고 들어가죠. 그 학생들. 왜냐면 3학년 거를 모르면 1학년 거를 못해요. 네. 그럼 3학년 거 알아야 되거든요. 반드시 중3 거를. 그럼 중3 거 부족해?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중3 거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보강 스케줄을 또 잡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예전에 코로나 때 중3이었던 애들, 20년에 중3이었던 지금 예비고3 올라간 학생들은 중3 과정이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고 코로나 딱 처음 터졌던 시기라서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중3 과정이 없이 그냥 고등으로 점프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되게 진짜 없었어요. 아무것도 기반이. 그래서